안녕하세요. 마린파크 상가관리단 천인관리단 의장 전은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관리, 법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뭐 지분이라고 하기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주식에서의 지분은 말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건물 전체에 호실수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임차인이시긴 한데 어떤 대형 어떤 입점을 한 사항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간에 좀 더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왔다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디라도 마찬가지인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일수록 어떻게 보면 더 공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건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보면은 권력이 있다든지 돈이 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이권만 생각하고 소위 말해서 조금 영향력이 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피해를 주는 사례들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사실은 좀 어떤 곳에 한번 잠깐 그 강의 때문에 한번 갔었는데 그 집합 건물 관련되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안쓰럽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상가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이렇게 상가들이 보면 관리법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시행사 측에서 온 관리법인도 있고 아니면 시행사 측이 아니고 어떤 큰 대형 점포를 지분을 많이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분들이 이제 관리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건물 관리 보존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게 관리법인이 투명하게 관리 효율을 좀 높이면서도 이렇게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위원도 있고 해가지고 입점주분들 소유주분들의 다수의 의견 사항도 보고 어쨌든 공동체에 큰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현재까지 집합 건물에서는 그런 소리는 제가 좀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된 건지 꼭 이렇게 제로섬 게임을 꼭 해야 되는 누군가한테 뺏어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남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예전에 저희도 우리가 관리법인이 있었었고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 투쟁을 하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제가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어떤 공동체에서 이렇게 부당하다 하는 거 있죠. 부당하다. 억울하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참고 그냥 넘어가지는 마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 측한테 가서 바로
뭐 모욕을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가서 여러분들 꼼꼼히 한번 알아보십시오. 거의 친구처럼 꼼꼼히 알아보셔가지고 그 정보를 좀 획득하십시오. 그리고 관리업체들이나 이런 곳은 반드시 모든 정보를 어떤 소송을 하기 전에 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보여준다는 것은 투명하다는 거죠. 공정하게 잘 하고 있으니까 다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또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런 것도 보여주지도 않고, 혹시라도 우리 관리 법인을, 아니, 우리 관리 업체를, 아니면 내가 관리인이다 하면 내 관리인을 혹시 이게 퇴출시키고 새로운 관리인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공작을 꾸미는 게 아닌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죠. 그런 건 아닌데 그렇죠. 물론 그런 분들도 꽤 있을 건데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소유주분들 특히 여러분들께서 저도 소유주로서 임대업도 하고 있고 이러지만은 참 답답하시죠, 여러분들. 네. 억울하시기도 하고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있으시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 꼭 보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는 공정하게 이기심을 안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간에 많이 알아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묵묵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추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복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같이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 추진을 하셔가지고 지분이 뭐 많다느니 권력이나 뭐 돈이 많다느니 이런 것으로 해가 여러분들이 당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인 바로 법입니다, 여러분들. 법은 잘못된 곳에 사용하면 무섭죠. 법이라는 것이. 지금은 거기 문제죠. 관리법인이나 관리인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개중해 보면 법을 악용해가지고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경우가 참 많죠. 집합 건물은 특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집합 건물에 있는 상가들이나 이렇게 조그만 상가들이든 많은 상가를 가지고 있든 간에 상관없이 본업에 충실하시고 어떤 분들은 노후를 위해서 이제 그 상가를 사셨는데 사셔가지고 뭐 이렇게 조그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월세도 받고 이러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연배가 좀 계신 분들은 인생을 오래 살아오셨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고비를 많이 겪었었겠습니까? 그 힘든 고비를 겪었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께서 인생을 많은 부분을 사셨기 때문에 결국에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집합 건물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려놓고 내가 조금만 더 손해보고 희생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이런다면 이런 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상가는
정말 좋아질 겁니다. 그때서야 이게 법이라는 것도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정의가 되살아나고요. 그럴 겁니다. 억울하신 상황이 있거나 뭐 이러시면 국민중문구에도 올리시고, 그리고 방송국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십시오. 법적인 것도 진행을 해주시고요. 힘들 때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힘든 상황이 여러분 개개인한테는 앞으로는 이런 상가나 이런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죽상복합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목을 가지고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고생한 만큼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투자하실 때 제대로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투자하는 과정에서도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 겁니다. 사리분별력도 분명히 생기실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고생이 고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의 내 인생에서 큰 그 재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모이셔가지고 서로 투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제가 부탁 말씀인데, 관리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는 관리위원도 마찬가지고요. 2년이면은 새로운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은. 본인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상식 수준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 보존하는데 관리업체에서 인 직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제대로 업무 파악을 못하면은 새로운 직원을 교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업체는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거는 공개 입찰을 통해서 관리업체를 선임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 관리업체도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공정하게 이렇게 입찰을 하셔가지고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안 바꾼다면 뭐 그냥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관리비는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뭐 전용 부분에 전기료라든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전기료는 전반적인 건물 관리 보존에 대해 관련되어서는 줄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효율화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초창기에는 돈이 좀 들고 가고 하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조금 그곳에 제가 이렇게 가면서 좀 강의를 좀 하면서도 좀 씁쓸했습니다. 과거의 어떤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거기 계신 소유자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왜 그 관리법인이라는 곳이라든지 관리업체나 아니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관리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자기 이속을 챙겨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공동체에 피해를 주면서 그냥 내려놓고 2년만 지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2년 지나고 나면 청렴서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절대
그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횡령이나 배임을 하지 않도록, 건물에 대해서도 무단 훼손하지 않도록, 훼손이 할 때도 훼손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절차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만 해나간다면 건물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도 지금은 이제 제 본업에 충실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떠난 상황이지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마린파크에 계신 분들이나. 이게 보면 참 이 건물 자체에서도 소유주분들이나 입점주분들이 참 이렇게 봉사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니면 자기만 이권만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디 가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결코 그거는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또 나름대로 생각은 계시겠지만, 이거 저희 생각일 뿐인데, 저희 어떤 가치관일 뿐인데, 저는 한 5번, 6번까지는 참습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어떤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효율화가 안 되고 이러면 참는다라는 말은 요구는 한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참는 건 아니고요. 가서 따질 거 따집니다. 내용 증명서도 보내고 따질 거 다 따집니다. 따지고 해서 5번, 6번까지 요구를 했는데도 요구사항을 그냥 보여주고 그걸 시정할 거는 시정하고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걸 조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욕을 준다든지 은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공동체에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조치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었고요.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는 친구처럼 항상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법적인 용어로 수인 한도가 넘어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도상 한 5번까지 정도에서 넘어간 상황이다. 이때는 더 이상 이렇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제가 같은 경우도 법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반드시 거쳐서 거기에 대해서 바꿀 거는 다 바꿉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간 곳에서도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좀 많이 힘드실 거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동체가 잘 이렇게 더욱더 발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진행되리라 봅니다. 또 신뢰가 또 쌓이고요. 이거는 학벌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뭐라 해야 될까요? 본인이 집안이 좋다, 돈이 많다, 권력이 있다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됨됨인 것 같거든요. 살아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한테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인생 살아가시면서 내가 내 재산을 위해서 얼마만큼 지키려고 노력해 왔는가.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만을 위한 재산을 지키고 내 것만을 위해서 아니고 내 재산도 지키면서 남 재산도 지켜줄 수 있는
조금 제가 시간을 더 할애하고 조금 더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더 많다면 도움을 남한테 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있더라도 또는 추진하는 나 입장에서는 좀 더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좀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직 자기 것만 챙기고 남들이 죽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피해를 안 보면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어떤 법인이나 관리인이나 그 사람들이 이게 다독거려가지고 뭐 괜찮다. 뭐 우리 쪽으로 들어오시면 혜택을 좀 주겠다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분들 중에서는 친척을 대동하든 뭘 해도 지분을 많이 또 가지고 있어가지고 과반수 이상을 획득해가지고 평생 나는 관리는 할 거다. 평생 관리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 건물 전체를 장악할 거다. 이렇게 되면 60%가 그런 식으로 지분을 장악해가지고 진행된다면 그 40%는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엄청난 피해를. 자기 이속은 다 챙기고. 그게 공정한 사회인가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세상이 왜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한 적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있을 때는 제가 강남에서 도곡동에서 그때 살고 있었는데 그 땅값이 너무 비싸고 해가지고 와, 촌놈이 가가지고 말이죠. 야, 어떻게 이런 곳에서 왜 땅값이 뭐 몇 평이 안 되는데도 뭐 20억씩 이래 사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 상황이. 계산기를 두들겨 본 적도 있고, 젊은 시절에.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제가 어떻게 보면 저희 자식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철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애를 낳고 나니까 제가 참 저도 이기심이 좀 있고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자식이 있고 하니까 참 이게 아버지로서의 그런 모습들 또 제가 바라보는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제 주변 가족들한테 친척분들한테 이런 부분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자식한테 아버지로서 불명예스러운 일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부분요.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좀 바르게 살아가는 부분이구나. 좀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좀 돼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요. 좀 아주 사소한 거였습니다. 저한테는. 회사 생활은 그냥 재밌게 지내다가 그냥 제가 워낙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그냥 고향에서 그냥 편안하게 이제 지내기 위해서 그냥 그만두고 회사에 있으라는 걸 그냥 그만두고 그냥 내려왔지만 제가
회사 생활도 잘 했었습니다. 그때는. 어쨌든 내려와서 이렇게 지내면서 어떤 이런저런 이 부산에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단순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사실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것보다 나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과거에. 근데 자식한테 좀 부끄럽지 않은 좀 아버지가 돼 보겠다 이런 거. 최소한 그래도 좀 부당하고 불공정한 상황을 보고 제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면 제가 진짜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을 테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하고 부당하게 행사하는 사람하고 악수해가지고 내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는 부분이었겠죠. 아 정말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같은 한 배를 타고 안 좋은 사람들끼리 같이 한 배를 타고 지내는 거는 그런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더 중요한 거는 배운 사람일수록 똑바로 해야 되겠죠. 공정하게 하고 뭐가 좀 희생을 좀 하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보고 부당한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근데 많이 배웠다고 오히려 자기 입속만 챙기고 은폐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그런 것이 지금 우리 공동체를 갖다가 좀먹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집 밖 건물만 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울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과반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든지 지금 관리인이나 관리법인이 이런 데서 법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투쟁하십시오. 끝까지 투쟁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여러분들이 생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 남을 때 집합 건물 관련된 거를 쭉 보십시오.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셔가지고 공부도 좀 하시고 아니면 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변에 아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셔가지고 바꾸도록 노력하십시오.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말씀을 해주시고 투쟁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세상 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지분을 많이 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그렇게 된다는 거 없습니다. 반드시 세상 바뀝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슈화도 시키시고요. 사회에다가 그 국회의원도 만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방송국에다가 노출시키시고 아시겠죠? 신문사도 좋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그러면 여러분들 사이가 좀 여러분들이 계신 집합 건물은 투명하게 잘 관리될 겁니다. 관리법인이나 관리업체는 관리업체와 관리법인일 뿐이고 우리의 관리비로 가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직원들을 갑질하라는 건 아닙니다. 직원들을 한 가족으로 생각하시더라도 건물의 효율화를 위해서 특히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는 방향이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쪽에 좀 더 눈여겨봐주시고 부당하게 노동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것은 해서는 안 될 거고 다 아실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스스로가 이렇게 천천히 나가시다 보면 눈물이 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왜 이걸 샀을까? 사가 이런 고생을 하나?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쌩 고생을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자기 것만 챙길까? 또 어떤 분들은 자기 것만 챙기는 분들 입장에서도 왜 이렇게 이 우리 상가는 떠들고 난리법석치고 있을까? 아, 상가 정말 이게 좀 싫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한 각자의 생각은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더 봉사를 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 인간은 뭐 도와주고 하는데도 오히려 뭐 이상한 소리 할 때도 있고 별별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 내공이 아닐까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그 뿌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고, 그냥 좀 씁쓸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는 많이 돕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관리인과 관리법이 2년 되면 바꿔야 됩니다. 그 사람들 본인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넘겨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죠. 본인이 넘기주려고 하는데 도저히 하시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다시 연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는 웬만하면 안 되고 2년 뒤면 다른 분들이 하시도록 관리위원도 마찬가지고 관리인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분들이 항상.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직원들 중 계속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더라도 그렇지 않고 자기 살 길만 위해서 가고 자기 업무 방향을 모르신다든지 뭐 친절하지 않고 이런 걸 계속 이렇게 시켰는데 그게 안 되고 했을 때는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요. 상식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 억울한 상황이 있고 울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울분을 여러분들이 참지 마시고 투쟁을 꼭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앞날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밑에 있는 자식들의 앞날은 훨씬 더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그러면서도 효율적으로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이라고 봅니다. 저는 5번 정도는 참습니다. 참는다는 말은 제 말은 요구한다는 겁니다. 투쟁을 한다는 겁니다. 참는다는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번 이상 들어갔을 때는 가차 없습니다. 저는 뭐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가차 없이 진행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너가 죽든 내가 죽든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제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내가 죽더라도. 근데 거의 공정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번 죽는다라고 하시면 결국에는 끝까지 나가시면 바르게 하시면 승리하십니다. 사람들 오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이 곧 정의이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 인간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 생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 거 아니까 여러분들 투쟁을 하시는 분들은 꼭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부당하게 행사하시는 분들도 있죠. 부당하게 자기의 점포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꼭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면 자식들 입장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꼭 그렇게 살 필요도 없지 않는가요? 관리인이든 관리법인이든 제가 그런 쪽을 말씀을 드리는 거. 그렇게 왜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오늘 제가 조금 약간 감정적으로 좀 다운이 된 느낌이 좀 드시죠? 제가 이제 퇴근하기 전에, 저도 제 본업을 하고, 이제 퇴근하기 전에 좀 씁쓸한 부분이 좀 있어서입니다. 씁쓸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한편으로는, 아이고, 이게, 뭐, 잠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아이고, 저분들, 피눈물 나는 저 돈인데, 뭐, 강의를 조금 그것도 굳이, 내가 뭐, 주시던데, 좀 그렇습니다. 아이고, 여러모로,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필요한 사항은 도움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집합 건물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합심하도록 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